우리가 위하고 장하고 이 정도만 생각하기 쉬운데 위장간 순환 시스템이라고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면은 우리 위에서도 식도를 통해서 위에서 들어오면 위에서 그 다음에 장으로 넘어가서 십이장으로 넘어가서 십이장에서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이라든지 그 다음에 췌장에서 만들어진 췌장효소 그 다음 뭐 리파제 이런 지방분 효소 이런 거 들어오죠. 같이 섞여가지고 더 잘 소화시켜서 소장에서 일단은 흡수를 합니다. 그 다음에 소장 끝에 이 끝단에서 이게 이 시스템이 뭐냐면 다시 간으로 가는, 예를 들면 담즙이라든지 이런 일부 요소들이 이 헤파틱 포탈, 그러니까 그 간 정맥을 그 뭐라 해야 되나, 포탈베인이라면 우리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. 그 시스템을 통해서 어쨌든 간으로 돌아갑니다. 그래서 이게 순환한다고 얘기를 해요. 거의 95%의 담즙산은 담즙염은 95%는 이렇게 재흡수가 돼요. 5%만 병으로 나가요. 그 다음에 이제 대장으로 가면은 대장에서는 수분이나 전해질이나 이런 대사들을 하고 대부분의 영양소는 소장에서 일단 끝나죠. 그 다음에 이제 대장으로 가서 수분 조절해가지고 변으로 나가게 되는데, 우리가 이제 이 간으로 보내면 이 순환 시스템의 의미가 있는 거는 이제 지금 이거 하나만 표시를, 이거 꼭 말고라도 장에서 무수히 많은 혈관을 통해서 이 간으로 가는 이런 또 길이 있어요. 지금 이 길이 뭐 그 길인 것 같은데, 그래서 간에서는 이 흡수한 영양소나 또 여러 가지 다른 그 이물질이나 우연히 같이 먹을 때 같이 들어온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합니다. 어떤 처리를? 해독을 하게 됩니다. 또는 영양소를 가공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로 만들어서 간에서는 다시 심장으로 보내죠. 심장으로 보내면, 심장은 뭐죠? 펌프잖아요. 펌프. 우리 몸 순환시키는 펌프에서 폐로도 보내가지고 산소까지 실어서 온몸으로 뿌려주게 됩니다. 그래서 위장간 순환 시스템이면 우리가 먹은 음식을 흡수해가지고 간에서 가공도 하고 저장도 하고 해독도 해가지고 돌리는 시스템이 하나가 있고, 여기서 또 하나 더 빠져나오면, 여기는 그림에는 빠져있지만 심장이나 폐 순환 펌프를 이용해서 온몸으로 돌리는 두 개가 맞물려 있어요. 간이 중간에 간이 껴있다 보면 돼요. 이렇게. 그런데 우리가 해독을 할 때 잘 해독해가지고 간에서 담즙을 해가지고 배설해가지고 변으로 나갈 줄 알았는데, 우리 왜 또 95% 흡수하는 게 있잖아요. 이게. 그래서 전에 얘기 중에 식이섬유 중요성 중에 또 하나가, 우리가 지푸라기에 이 기름때 지울 때 지폐에 묻혀서 하듯이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있어야지 다시 재흡수가 안 되고 이런 나쁜 이 환경독소나 이런 것들은 묻혀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. 왜냐하면 걔네들은 대부분 지용성이나 지방 친화성이거든요. 그래서 이 물에 잘 녹지도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간을 거쳐가지고 어쨌든 물에 좀 녹게끔 만들어가지고 보내긴 보내는데, 이런 식이섬유가 풍부해야지 같이 섞여서 잘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이게 위장관 순환 시스템이 사실 다예요. 아까 얘기는 다 했고, 그래서 우리가 위산바다에 페르담에 빠져 있다 보니까 쏙쓰리면 위산가다 이렇게 하는데, 사실은 쏙쓰림 가지고 이게 위산가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논문이 있습니다. 그거는 위 점막이 까져가지고 손상돼서 아픈 거지, 쓰린 게 위산가다는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위산저하 증상을 보면 위산저하인데 쏙쓰림, 소화불량,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? 변비나 과식후 설사 나오는 게. 단백질이나 이거 처리가 안 되니까, 단백질이 흡수가 잘 안 되니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. 아까 얘기했던데 여기 다 포함되는데 이해하시겠죠, 그죠? 그리고 우리가 처리가 안 된 그 흔히 이런 사람 있잖아요. 밥 먹다가 식사 끝나게 되죠. 아이고 하면서 막 가서 설사하거나 하는 사람. 이거 왜 삼투성 설사예요, 이거는. 이 처리가 안 된 이 음식물이 장으로 넘어가니까 장 내 농도가 높아지면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설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. 물론 우리가 세균성 이절이나 독성 설사하는 경우도 있어요. 음식물에
콜레라 꼭 콜레라가 아니라도 안 좋은 음식물에 섞여 들은 균이 위생이 안 좋은 그런 음식물들을 먹었을 때 설사되는, 그건 또 좀 다른 내용입니다.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마치 김장 닮았을 때 소금 뿌리면은 이 배추 바깥이, 배추가 장이라 생각하고 배추 바깥이 장 아니라 생각하면 거꾸로 농도가 높아지니까 배추 속에 있는 물이 빠져나오잖아요. 그게 상투 현상 때문에 생긴 배추 절일 때 쓰는 그런 건데, 자, 밥 먹고 설사하고 이런 사람들, 바로 설사하는 사람,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그럼 위산 저하는 왜 생기냐? 제일 흔한 거는 아까 얘기했죠, 제가. 우리 의사가 병을 만든다. 병이 병을 만든다. 그 제산제 복용하고 일부러 복용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먹는 그런 약들이 많아요. 그래서 맨날 똑같은 약 처방에서 보면 뭐 한 몇 주, 뭐 이 정도는 괜찮겠죠. 1, 2주, 2, 3주. 그런데 몇 년, 심지어 10년 이거 깔아두고 있어요. 약 한번 주변에 나이 많은 어르신 무릎 아프거나 허리 아픈 분들 그 처방전 한번 보십시오. 다 있습니다. 요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좀 떨어질 거고, 뭐 스트레스 받아도 그럴 거고, 자율신경 불균형이 와도, 왜냐하면 위장관 운동을 조절하고 분비를 조절하는 거는 자율신경에서 오잖아요. 근데 이 자율신경이 어디 있어요? 척추 앞에 있습니다. 그래서 통증이 있거나 어디가 안 좋다 그러면 이 자율신경 불균형에 의해서 이 위기능이 떨어지겠다는 걸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헬리코박터가 위에 살면, 헬리코박터는 원래 얘가 약제 내성도 강한 아주 독한 놈이에요. 잘 안 죽잖아요. 위산이 잘 나와야지 그럴 텐데 이런 일들이 있으면 헬리코박터마저도 등장하는 거예요. 거기다가 숟가락 하나 더 넣는 거죠. 헬리코박터는 배고프면 위점막을 갉아먹으면서 또 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얘가 또 그 위점막을 손상시키니까 위산 더 잘 안 나오죠. 그 다음에 점막을 건강하게 하려면 아연 미네랄이 정말 필요합니다. 아연 부족할 때. 그 다음에 자가면역 항체. 이거는 좀 뭐랄까, 그냥 내가 위산 약 좀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좀 오래 경과했을 때 면역계 교란이 와가지고 면역계가 나와 적군과 아군을 구분 못해가지고 내 몸을 스스로 공격하는 그런 항체들을 만듭니다. 가장 흔한 자가면역 질환을 보면 류마티스라든지 루푸스라든지 이런 것들 볼 수 있습니다. 그것처럼 위점막을 다른 그 적군인 줄 알고 공격하는 내 몸에서 스스로 그런 잘못된 항체 면역 반응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위산 저하의 원인이 되고, 또 내가 만약 수술을 받았다, 위절제술은 당연히 위산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.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위점막의 자가면역 항체에 대한 논문입니다.